자, 이번에는 모의고사 문항 16번 조선 후기 경제와 관련된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배운 부분이라서 차근차근 선생님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영경으로 가는 사신 일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경은 어디냐면은 중국의 수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청나라 사신 일행이 책문을 출입할 때 이 책문은 국경에 있는 국경선을 넘나드는 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주에 있는 만상과 개성의 송상, 이 상인들 이름이죠. 의주에서 활동했던 상인 이름을 만상이라고 하는 거고, 개성에서 활동했던 상인 이름을 송상이라고 합니다. 인삼을 몰래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몰래 가지고 가는 거는 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밀무역을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인부와 말 속에 섞여들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돌아올 때도 천천히 수레를 움직이게 해가지고 사신을 책문으로 나가게 하고 나서 뒤에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매매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설명은 조선 후기에 이제 후시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무역과 관련된 것들을 뒤에 나중에 선생님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지 중에서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었다. 이 상평통보는 숙종 때, 조선시대 숙종 때 발행돼서 조선 후기에 이제 유통된 화폐 이름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구나 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4번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번 노급은 우리 배웠습니다. 통일신라 이제 신문학 때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노급이 혁파된다는 내용 있었고, 전시과는 어느 나라의 토지 제도라고 했습니까? 땅 농사를 짓는 전, 그 다음에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시를 주는, 맞습니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이름이 전시과라고 했었죠. 그 다음 3번에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되었다. 정전 나오면 역시 이것도 통일신라다. 기억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에 고문세족이 불법으로 농장을 확대하였다. 고문세족 나오면 맞습니다. 고려시대 말, 고려 후기의 경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선 후기에 요 무역과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선생님하고 확인해 볼게요. 후기가 되게 되면, 조선시대 후기가 되게 되면 농업 생산력이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 잉여물이 생산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동법이라고 해서 공납을 대신해서 포, 동전, 쌀 이런 것들로 이제 낼 수 있게 됩니다. 세금을. 이 세금을 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왕실에서 필요한 특산물을 구해오는 사람들이 공인이죠. 공인. 이 사람들의 활동으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무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상이 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상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듯이 한성에서 활동한 경강산인, 아까 전에 우리 모의고사 선지에서 봤듯이 개성에서 활동한 송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 사상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도매하는 상인인 도고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상은 좀 대규모로 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상들 중에서도 또 한 물건을 독점적으로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도고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상이면서도 도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이 선생님이 신해통공했었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한다라는 내용 우리 배웠습니다. 이게 신해통공이었죠. 요거를 하게 되면서 상업 활동이 자유가 확대가 되면서 상업 발달이 더더욱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장시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5일장이 정착이 되게 되고, 일부는 상설시장아 매일 열려있는 거 상설 매장처럼 여러분 기억을 하면 됩니다. 보부상들이 붓짐을 메고 활동도 역시 활발해지고, 배가 드나드는 포구에서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는 곳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 포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종의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선시대 말로는 객주여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위탁해서 판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일들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선지 답으로 나왔는 부분이네요. 후기에 조선 후기에 상평 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조선시대 특징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화폐를 세금과 지대 납부에 백성들이 이용했다라는 거고 이거 외에도 어음이나 환 등 신용항폐들도 등장했구나 하는 거 알면 됩니다. 지금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대외무역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볼게요. 개시와 후시. 국경지대, 그러니까 국경지대라고 하면은 지금 국경은 우리가 맞닿고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하고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무역을 개시라고 하는 거고 사적으로라고 했으니까는 국가의 허락 없이 하는 무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을 후시라고 합니다. 일종의 밀무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몰래 하는 무역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나왔듯이 책문에서 했기 때문에 책문후시, 아까 사적으로 한다고 했죠. 불법적으로. 그래서 책문후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의주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의주. 의주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서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도를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동래에 내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한성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시전상인. 선생님이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국가에서 허락해준 상인들만 장사할 수 있는 상인들을 시전상인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에 송상이 있고 한상 나루터에서 활동한 상인을 또 경강상인이라 한다라는 거. 여기도 보면은 중강에도 개시가 있고 후시가 있구나 하는 거. 후시는 밀무역이다. 개시는 공식적으로 허락된 무역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가 되게 되면은 다양한 상인들이 등장하는구나. 어떤 상인들이 있습니까? 사상도 있고 그 다음에 도고, 도매업하는 도고도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장사하는 시정상인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만상이라든지 유상이라든지 송상이라든지 경강상인이라든지 내상이라든지 다양한 상인들이 있고 장사하는 곳에도 상업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조선시대 후기의 경제 상황 특징으로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항은 이것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